네, 구할 선생님의 푸른 휘파람이란 우리가 글을 보면서 마지막 결미 부분에 이제 육관악기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몸 자체를 전부 다 육관악기라고 하고 나팔격인 입술을 타고 푸른 휘파람을 분다라는 부분을 하면서 그러면 뼈를 사람 몸의 뼈를 가지고 실제로 정강이 뼈를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부는 곳이 남미 쪽에 있는데요. 그 쪽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정강이뼈를 가지고 거기 구멍을 내가 피리처럼 해갖고 실제로 이렇게 분답니다. 그 악기 이름은 이제 육관이 아니고 뼈 골자니까 골관 악기라고 하겠죠. 실제 이제 그 골관 악기의 이름은 우리말로 괴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괴나 하는 그 괴나 소리는 우리가 들어보기는 좀 어렵겠죠.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악기가 있다는 거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할 선생님이 괴나에 대해서도 글을 쓰셨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괴나에 대해서 시인들도 몇 분의 시인들께서는 시도 쓰셨죠. 그래서 괴나라는 악기, 사람의 뼈를 가지고 만드는 악기도 있다는 거 연결해서 보고 그 다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콩나물 횟집이란 음식을 혹시 아시는지요?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콩나물 횟집은 어떤 음식이냐면 이게 여기 나올 거거든요. 콩나물을 삶아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콩가루를 묻히는 건데 대구 저기 쪽에 경북 쪽에 청도 지방에 가면 특히나 이런 음식을 많이 하고요. 아직까지도 식당에 가면 콩나물 횟집이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. 이제 그런데 거기서 약간씩 전부 다 변형은 됩니다. 콩나물에다가 콩가루만 하는 데도 있고요. 시래기 같은 거 삶고 해가지고 콩나물과 같이 버무리는 콩가루와 같이 버무리는 데도 있고 뭐또 시래기 말고 뭐 깻잎이라든지 다른 걸 같이 넣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상상은 할 수가 있죠. 횟집에 가면 우리가 양배추 이렇게 하고 양배추를 채 썰어 가지고 그 생거 위에 콩가루 이렇게 얹어 주지 않습니까? 예,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콩나물 횟집 나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구할 선생님께서 그 콩나물에 대해서 적으면서 이 표현 한번 보십시오. 콩나물은 시루를 벗어날 땐 완전 누더에 베레모 하나만 덮어 쓰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슬픔을 덮는다. 이렇게 콩나물의 그 콩깍지 그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을 베레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자, 법정 스님이 입은 옷 그대로 대나무 평상 위에 얹혀 답이 되듯 그 법정 스님이 참 열반에 들어가 그 다비식 할 때 옷 입은 채로 그 다비가 되듯이 콩나물은 모든 격식이 생략된 채 모자를 벗고 발톱을 깎인 채 우리가 이제 뿌리를 이렇게 끊어내죠. 뜨거운 솥에서 열반에 든다. 그 참 큰 스님이 참 열반에 드는 거랑 그 뭡니까 한 줄기 그 참 몇 줄기 콩나물이 그 참 열 국을 끓이는 그 과정이랑 요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참 재밌게 적었죠. 아무나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? 계속 보죠. 그래서 이제 콩나물 횟집이란 글에는 어, 분실이 아바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여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구할 선생님 댁에 큰 누나가 시집을 가는 날에 막 그 당시에는 돼지도 샀고 조선 소뚜껑을 뒤집어 부침개도 하고 그래서 어린 구할 선생님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. 근데 그때 분실이 아바이가 이 분실이 아바이는 이제 앞장에 앞에 앞부분에 나오는데 굉장히 게으름 피우고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어,
푼실의 아바이가 지게에 무엇을 가득 쥐고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게 위에는 콩나물 횟집이 한 가지 가득 얹혀 있었다. 콩나물 횟집은 삶은 콩나물을 콩가루에 묻혀 간을 한 시골 음식이다. 찹쌀밥을 콩가루로 주물러내면 찰떡이 되듯 콩가루를 듬뿍 묻힌 횟집도 맛이 아주 좋았다. 그날 이후 콩나물 횟집을 먹어본 적이 없지만 콩나물만 눈에 떠여도 분실이 아바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하는 이제 결미로 이 글은 맺었거든요. 그래서 음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맛도 기억을 하지만 그 음식과 관련된 사연, 예, 그런 서사도 떠오르고요.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사람도 떠오르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들, 예,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어, 진짜 뭐 시루떡 하면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가? 사람을 생각하면, 그죠? 떡국 하면 누구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, 예, 뭐 쑥털털이 이런 것도 있었죠.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지, 예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놓고 마카롱 하면 누가 떠오르는지 각자 아마 틀릴 거예요. 자, 그래서 그 음식과 음식과 관련되는 그 서사가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서 이런 방식으로, 예, 또 한편의 수필을 쓸 수 있죠. 정진권 선생님의 짜장면이라는 이 수필 굉장히 유명합니다.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짜장면 적었을 때는 조금 꽤 됐는데 그때는 짜장면과 자장면 글자가 구분이 있었습니다. 짜장면은 그때 표기법에 맞지 아니하고요. 자장면은 이렇게 그때는 표기법에 맞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예, 둘 다 표준어로 인정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짜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볼게요. 짜장면은 좀 침침한 작은 중국집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. 그 방은 퍽 좁아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못해야 하고 칸막이에는 콩알만한 구멍이 몇 개 뚫려 있어야 어울린다. 식탁은 널판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안전뱅이가 좋고 그 위엔 담뱃불에 탄 자국들이 금게 또렷하게 무수히 산재해 있어야 정이 간다. 참 옛날에 우리가 갔던 그 중국집의 기억이 저절로 떠오르죠.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겁을 하겠지만, 예,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은, 그래, 맞아, 맞아. 우리가 다닐 때 짜장면집, 그랬지. 아, 그런 집에 한번 가서, 먹어보면 참 옛날 생각나고 좋겠다. 이런, 예, 마음이 들죠. 자, 방석도 때에 절어 윤이 날 듯하고, 손으로 잡으면 단번에 쩍 하고 달라붙는 것이어야 앉기에 마음이 편하다. 그냥 적당히 지저분한 게 마음이 오히려 편하다고. 너무 깨끗하게 하면 좀 부담스럽다는 뜻이죠. 왜? 서민들이 뭐 그냥 우리가 일하다가 갈 수도 있고 밤매다가 갈 수도 있고 예, 입은 옷 그대로 갈 수도 있죠. 도시 사람들이야 옷을 깨끗이 하고 어, 이렇게 뭐 이렇게 외출복으로 갈 때는 이런 데 들어서기가 좀 버겁잖아요. 그렇지만 그냥 약간 변두리 지역에서 그 간판이 낡은, 예, 그런 짜장면 집은 뭐 이렇게 참 맛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죠. 그래서 고춧가루 그릇은 약간의 먼지가 끼어 있는 게 좋고 금이 갔거나 다소 깨어져 있으면 더욱 운치가 있다 하고 어떤, 예, 서민의 음식, 그리고 그 참 어떤 시골스런 풍경, 예, 보통 사람들의 어떤 그런, 예, 뭐, 좀, 뭐, 문화랄까요? 그런 게 떠오르죠. 자, 이런 글을 좀 패러디한 글이 있습니다. 살펴보겠습니다. 김상영 선생님이 적은 삼겹살인데,
정진권 선생님의 짜장면을 좀 패러디했죠. 굉장히 잘 썼습니다.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중간 정도 가면 패러디를 하되 앞에 우리가 정진권 선생님이 적은 그 문장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.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문장이 똑같이 겹치는 한 두 줄이 있더라고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그거 잘못하면은 표절이 되잖아요. 패러디가 아닌 표절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글 쓸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. 어, 대부분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그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글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유명한 글은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알아요. 아는데 설마 이것을 누가 알려고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 글의 어떤 부분을 그대로 내가 옮겨가지고 적으면 나중에 정말 망신을 당하고 글판에서 아주 나중에는 이렇게 글판에 나설 수 없는 지경까지 됩니다. 그래서 시든 수필이든 그 안에 있는 절대로 문장을 그대로 베껴서는 안 된다. 그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작가적 양심이거든요. 그래서 유명 작가들이 어떤 패러디가 아니고 표절 사건도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무명의 작가들일수록 더더구나 그런 것을 반듯하게 지켜야 됩니다. 삼겹살 서두 부분이거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삼겹살은 좀 침침한 골방에서 먹어야 더 맛이 난다. 예, 아까 짜장면은 좀 침침한 중국집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 하던 부분 있죠. 그 방은 좁아서 아늑해야 하고 적당히 지저분해야 한다. 기름때 낀 포마이카 상다리의 나사가 헐거워 끄떡거려도 상관없다. 가스레인지는 군데군데 기름 얼룩이 누리끼리하게 붙어 있어야 좋다. 방바닥에 사려놓은 가섯줄을 궁둥이로 슬쩍 밀치고 앉은들 어떠랴. 누런 비닐 장판은 기름기가 덜 닦여져 눅진해야 정이 간다. 방석은 이 손님 저 손님 하도 깔고 앉아서 윤이 날 듯하고 손으로 잡으면 쩍 달라붙을 것 같은 것이라야 편하다. 아까도 방석도 예 아까 짜장면집의 방석도 그런 것이어야 좋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분은 뭐 환풍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불판 얘기도 하고 그리고 파스림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주인장은 아줌마가 편하고 좀 뚱뚱하고 펑퍼짐하면 후해 보여서 좋다. 예, 왜냐하면 뚱뚱하면 살 뺄 여유 없이 장사에 전념하였을 것이므로 그만큼 음식 맛도 좋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참 재밌는 예, 해석도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자기가 단골 삼겹살 집에 가서 먹는 얘기 예 그렇게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와 주고받는 그런 내용도 적고요. 그 다음에 옛날에 삼겹살을 참 시골 두매에서 그 옛날에 슬레이트 그 지붕 거기다 불판으로서가 구워 먹었던 이야기 나중에 성면을 합류하고 있었던 거를 나중에 뒤늦게 알아차리고 예 참 그 세월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. 그래서 참 그런 삼겹살을 아내와 같이 아주 뭐 오순도순 먹고 하면서 참 동네 사람들하고도 이웃하고도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우릉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얘기로서 재미있게 적었으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전문을 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
예, 내가 만약에 음식을 가지고 글을 한 편 써 보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음식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? 예, 내가 좋아하는 음식, 예, 먼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. 예, 이 황성진 선생님은 게장백반이라는 글을 적었는데요. 참,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게장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한 이렇게 예, 어떤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또 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리고 그 고장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적을 수가 있겠죠. 그 서두 부분 조금 볼까요? 서두는 아니고 조금 중간인데 자, 그 깨끗 중에 게를 이용한 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다. 똘쟁이, 능쟁이, 황바리, 사시랭이, 박하지, 꽃게 등으로 불려지는 각양의 게들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다. 우리는 뭐 이렇게 게 있으면 그냥 꽃게 예,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뭐 진짜 사시랭이가 있는지 능쟁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죠. 이 기회에 게도 참 종류가 많구나. 예, 또 저 황바리, 뭐 박하지 이런 건 어떤 맛인가?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중 사시랭이, 박하지, 꽃게 등을 간장에 박아 먹는 게장은 일품이다. 내가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게장으로 인해서다 하고 이분이 예, 이 자기 동네에 게가 많이 잡히고 그 게장을 맛있게 하는 예, 그 음식 그 마을에서 여기 떠나면 이런 고장에서 나는 게장 맛을 느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이유가 무슨 거창한 인연의 끈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예 친불친 아주 뭐 친한 사람을 그죠 그 사람과의 그런 친한 관계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놈의 계상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죠. 때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내가 이 동네를 아니면 이 집을 예, 여기서 이사를 못 가는 이유, 예, 음식 때문에 이분은 못 간다고 했습니다. 또 다른 이유도 각자의 어떤 그 이유를 갖고도 글을 쓸 수가 있겠죠. 경치 때문에 못 간다라든지, 이웃이 너무 좋아서, 예, 이사를 갈 수가 없다라든지, 예, 제 같은 경우에는, 어, 뭐, 집은 오래됐는데, 베란다 밖에 바로 산이 있어서, 저는 그 풍경 때문에, 예, 이사를 못 가거든요. 예, 여러분들도, 예, 음식을 한번 생각해보고, 가장 지금, 예, 내가 잘 쓸 수 있고, 잘 설명할 수 있는, 예, 그런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, 한 편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